밥이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년간 식품 영양학을 연구해온 김희문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금 충격적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매일 먹는 밥, 그 평범한 한 그릇이 우리 건강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지난주 제 연구실에 한 중년 여성분이 찾아오셨어요. 교수님, 저는 매일 현미밥 먹고 운동도 하는데 왜 당뇨 전 단계라고 하죠? 하시더군요. 사실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건강하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오히려 건강 지표가 나빠지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처음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게 된 건 10년 전이었습니다. 당시 제 제자 중 한 명이 혈당 관리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실험 결과가 너무 놀라웠어요. 똑같은 양의 탄수화물을 먹어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혈당 반응이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한국인은 하루 칼로리의 60% 이상을 탄수화물에서 얻습니다. 그 중심에 바로 밥이 있죠. 우리 조상들이 수천 년간 먹어온 밥이 왜 갑자기 문제가 될까요? 답은 바로 우리가 밥을 대하는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현대인들은 빠르게, 간편하게 먹으려고 해요. 전자레인지에 데운 밥, 즉석밥, 냉동밥. 편리함을 추구하다 보니 밥의 본질적인 영양 구조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운동량은 줄어들고 스트레스는 늘어나면서 우리 몸의 당 처리 능력도 떨어지고 있어요. 혈당 스파이크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식사 후 혈당이 급격히 치솟는 현상인데 이게 반복되면 췌장이 지치게 됩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결국 당뇨병으로 이어지죠. 무서운 건 이 과정이 조용히 서서히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제가 만난 많은 환자분들이 나는 단 걸 안 먹는데 왜 혈당이 높아졌지? 라고 하세요. 하지만 흰 쌀밥 한 그릇의 혈당 지수는 설탕과 비슷합니다. 놀랍지 않나요? 그렇다면 우리가 매일 먹는 밥이 정확히 어떻게 우리 건강을 해치는 걸까요? 이 부분을 정확히 알아야 해결책도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흰쌀의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쌀은 원래 겨층, 배아, 배유로 구성되어 있어요. 하지만 도정 과정에서 겨층과 배아가 모두 제거되고 배유만 남게 됩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영양소와 식이섬유는 대부분 겨층과 배아에 들어 있거든요. 남은 배유는 거의 순수한 전분 덩어리입니다. 이 전분이 우리 입에 들어가면 치매 아밀라아제 효소에 의해 분해가 시작되고 이와 소장에서 포도당으로 빠르게 전환돼요. 마치 포도당 주사를 맞는 것과 비슷한 효과죠. 제가 실험해 본 결과 흰 쌀밥 한 공기를 먹으면 30분 이내에 혈당이 180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정상 혈당이 100 이하인 걸 생각하면 정말 심각한 수치예요. 더 큰 문제는 현대인들의 밥 섭취 패턴입니다. 아침에 급하게 전자레인지에 데운 밥, 점심에 배달 음식과 함께 먹는 흰 쌀밥, 저녁에 또 흰 쌀밥. 하루 종일 혈당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거예요. 특히 전자레인지로 데운 밥은 더 위험합니다. 급속 가열 과정에서 전분의 구조가 변하면서 더 빠르게 흡수되거든요. 냉동밥도 마찬가지예요. 냉동과 해동을 반복하면서 전분 분자가 작아져서 소화가 더 빨라집니다. 제 연구실에서 관찰한 결과 이런 식으로 밥을 먹는 사람들은 대부분 오후 3시쯤 극심한 피로감을 호소했어요. 혈당이 급상승했다가 급하강하면서 나타나는 증상이죠. 이때 또 단 음식을 찾게 되고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인슐린 저항성은 이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해요. 계속해서 높은 혈당에 노출된 세포들이 인슐린에 둔감해지는 거죠. 그러면 췌장은 더 많은 인슐린을 분비해야 하고 결국 지치게 됩니다.
여기서 내장 비만도 문제가 됩니다. 과도한 인슐린은 지방 합성을 촉진하고 특히 복부 내장 지방이 쌓이게 해요. 내장 지방은 단순한 에너지 저장고가 아니라 염증 물질을 분비하는 내분비 기관입니다. 이 염증 물질들이 혈관을 손상시키고 각종 만성 질환의 원인이 되죠. 이제 해결책을 찾아보겠습니다. 다행히 간단한 방법들로도 밥의 건강도를 크게 높일 수 있어요. 제가 지난 10년간 연구하고 임상에서 확인한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천연 발효 식초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밥을 짓기 전 쌀을 씻을 때 물 1리터당 식초 1큰술을 넣어 보세요. 그리고 밥을 지을 때도 물에 식초 몇 방울을 떨어뜨려 주세요. 왜 식초일까요? 아세트산이 전분의 소화를 늦춰주거든요. 제 실험에서는 식초를 넣고 지은 밥이 일반 밥보다 혈당 상승 속도를 30% 정도 늦춰주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신맛은 거의 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두 번째는 콩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쌀과 콩을 7:3 비율로 섞어서 밥을 지어 보세요. 콩의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탄수화물의 흡수를 늦춰줍니다. 특히 서리태나 검은 콩을 추천해요. 안토시아닌이 풍부해서 항산화 효과까지 얻을 수 있거든요. 처음에는 콩 냄새가 싫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럴 땐 콩을 미리 불려서 삶은 다음 냉동 보관해 두세요. 밥 지을 때 넣으면 냄새도 덜하고 소화도 잘 됩니다. 세 번째는 통곡물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현미, 보리, 귀리 등을 섞어서 밥을 지으면 식이섬유 함량이 크게 늘어나요. 하지만 갑자기 통곡물 비율을 높이면 소화 불량이 올 수 있으니까 처음엔 10% 정도부터 시작하세요. 네 번째는 강황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밥 지을 때 강황가루를 조금 넣어주면 항염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강황의 커큐민 성분이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밥 짓는 기본 원칙도 중요해요. 물의 양을 조금 줄여서 밥을 되직하게 지으세요. 질척한 밥일수록 소화가 빨라져서 혈당이 더 많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압력밥솥보다는 일반 밥솥을 사용하세요. 압력으로 지은 밥은 전분이 더 많이 호화되어서 혈당 상승이 빠르거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연 재료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화학 조미료나 인공 감미료는 피하고 천연 재료만 사용하세요. 우리 조상들이 수천 년간 먹어온 방식이 가장 안전하고 건강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저항성 전분을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이 방법을 알고 나면 밥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 완전히 바뀔 거예요. 저항성 전분이 뭔지 먼저 설명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전분은 소장에서 소화되어 포도당으로 흡수됩니다. 하지만 저항성 전분은 소장에서 소화되지 않고 대장까지 그대로 내려가요. 마치 식이섬유처럼 작동하는 거죠. 이 저항성 전분을 만드는 방법이 바로 밥을 식히는 것입니다. 밥을 지은 후 상온에서 완전히 식히거나 냉장고에 보관하면 전분의 구조가 바뀌면서 저항성 전분이 만들어져요. 이 과정을 전분의 노화 또는 재결정화라고 부릅니다. 제가 실험해 본 결과가 정말 놀라웠어요. 갓 지은 뜨거운 밥과 하룻밤 식힌 밥의 혈당 반응을 비교했는데 식힌 밥이 혈당 상승을 50% 이상 줄여주더라고요. 같은 양을 먹어도 혈당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든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저항성 전분의 건강 효과입니다. 대장에 도달한 저항성 전분은 유익한 장내 세균의 먹이가 되어요. 이 세균들이 저항성 전분을 발효시키면서 단죄 지방산을 만들어내는데 이게 정말 중요한 물질입니다. 단죄 지방산은 장 건강을 지켜주는 핵심 물질이에요.
장벽을 튼튼하게 해주고 염증을 줄여주며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또한 간에서 포도당 생산을 억제해서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되죠. 실제로 제 연구실에서 관찰한 결과 저항성 전분이 풍부한 밥을 3주간 먹은 사람들의 장내 세균 구성이 크게 개선되었어요. 유익균은 늘어나고 유해균은 줄어들었습니다. 변비도 해결되고 전체적인 소화 기능이 좋아졌어요. 면역력 향상 효과도 뚜렷했습니다. 장은 우리 몸 면역 시스템의 70%가 집중된 곳이거든요. 장 건강이 좋아지면 자연스럽게 면역력도 높아집니다. 실제로 감기에 잘 걸리던 분들이 저항성 전분밥을 먹기 시작한 후 감기 횟수가 현저히 줄었다고 보고해 주셨어요. 저항성 전분을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밥을 평소처럼 지은 후 완전히 식혀주세요. 최소 4시간, 가능하면 하룻밤 정도 냉장고에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먹을 때 살짝 데워서 드시면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건 너무 뜨겁게 데우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고온에서 다시 가열하면 저항성 전분이 일반 전분으로 되돌아가거든요. 미지근하게 데우거나 실온에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론은 충분히 알아봤으니 이제 실제로 집에서 어떻게 실천할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40년간 영양학을 연구하면서 깨달은 건 아무리 좋은 이론도 실천하기 어려우면 소용없다는 점이에요. 먼저 밥 짓기 실전 팁부터 말씀드릴게요. 쌀 씻기부터 달라야 해요. 찬물에 쌀을 넣고 5분 정도 헹궈 주세요. 너무 많이 씻으면 남은 영양소마저 사라지니까 적당히 하시고요. 그 다음 30분 정도 불려주세요. 이 과정에서 쌀이 충분히 수분을 흡수해서 고르게 익습니다. 물의 양은 쌀의 1.2배 정도가 적당해요. 너무 많으면 질척해지고 적으면 설익거든요. 여기에 앞서 말한 식초 몇 방울, 콩이나 잡곡을 넣고 밥을 지으세요. 밥이 완성되면 바로 드시지 마시고 10분 정도 뜸을 들여주세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밥을 골고루 섞은 후 넓은 그릇에 펼쳐서 식혀주세요. 빨리 식을수록 저항성 전분이 더 많이 만들어져요. 냉장 보관할 때는 밀폐용기에 담아서 보관하세요. 공기에 오래 노출되면 밥이 마르고 맛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보관한 밥은 3일 정도는 드실 수 있어요. 재가열할 때는 전자레인지보다는 찜기를 사용하세요. 수분을 공급하면서 천천히 데우면 밥의 식감도 좋아지고 영양소 파괴도 최소화됩니다. 전자레인지를 사용할 때는 물을 조금 뿌리고 저온에서 짧게 데우세요. 재료 선택도 중요해요. 쌀은 가능하면 무농약이나 유기농 제품을 선택하세요. 농약 잔류물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할 수 없거든요. 잡곡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수입 잡곡은 방부제나 표백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주의하세요. 이제 주의사항을 말씀드릴게요. 먼저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주의해야 해요. 잡곡, 특히 콩에는 칼륨이 많이 들어있어서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거든요.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 실천하세요.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도 주의하세요. 특히 ACE 억제제나 이뇨제를 복용하는 분들은 칼륨 섭취량을 조절해야 해요. 혈중 칼륨 농도가 너무 높아지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분들은 더욱 신중해야 해요. 저항성 전분이 혈당에 좋다고 해서 무작정 밥을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전체 탄수화물 섭취량은 여전히 조절해야 하거든요. 의료진과 상담하면서 점진적으로 시도해 보세요. 소화기가 약한 분들은 처음에 설사나 복부 팽만감을 경험할 수 있어요. 장내 세균이 적응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양을 줄여서 천천히 적응시켜 나가면 됩니다.
좋은 방법을 알았다고 해서 바로 건강해지는 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한 실천이에요. 제가 수많은 환자들을 상담하면서 느낀 점은 작은 변화라도 꾸준히 하는 사람이 결국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처음 3주가 가장 중요해요. 이 기간 동안 우리 몸이 새로운 식습관에 적응하거든요. 특히 장내 세균 구성이 바뀌는데 보통 2에서 3주 정도 걸립니다. 이 시기를 잘 넘기면 자연스럽게 새로운 습관이 몸에 배어요. 제 연구실에서 3주 실험을 진행한 적이 있어요. 30명의 당뇨 전 단계 환자들에게 저항성 전분 밥을 먹도록 했는데 결과가 정말 놀라웠습니다. 평균적으로 공복 혈당이 15ml 감소했고 당화 혈색소도 0.5% 정도 개선되었어요. 더 중요한 건 주관적인 변화였습니다. 오후에 피로감이 줄었다. 변비가 해결됐다. 밤에 잠이 잘 온다는 분들이 많았어요. 혈당이 안정되면서 나타나는 긍정적인 변화들이죠. 하지만 실천 과정에서 어려움도 있었어요. 밥이 차가워서 맛이 없다. 준비하기 번거롭다는 의견들이 있었거든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몇 가지 팁을 개발했습니다. 첫 번째, 미리 밥을 많이 지어서 소분해서 냉동 보관하세요. 일주일치 밥을 한 번에 준비해두면 매일 밥 짓는 수고를 덜 수 있어요. 냉동 보관할 때는 한 끼 분량씩 소분해서 냉동백에 넣어두면 편리합니다. 두 번째, 다양한 요리법을 활용하세요. 차가운 밥이 맛없다면 볶음밥으로 만들어 드세요. 저항성 전분은 조리 과정에서도 어느 정도 유지됩니다. 김치볶음밥, 야채볶음밥 등으로 드시면 맛도 좋고 영양도 챙길 수 있어요. 세 번째, 가족 모두가 함께 실천하세요. 혼자 하면 작심삼일로 끝나기 쉽지만 가족이 함께 하면 서로 격려하면서 꾸준히 할 수 있거든요. 특히 아이들에게도 좋은 습관을 길러줄 수 있어서 일석이조예요. 실천하면서 변화를 기록해 보세요. 체중, 혈압, 혈당 등 객관적인 수치도 좋지만 주관적인 느낌도 중요해요. 오늘은 오후에 졸리지 않았다. 소화가 잘 됐다 같은 작은 변화들도 적어 보세요. 이런 기록들이 동기부여가 됩니다. 무엇보다 완벽하려고 하지 마세요. 가끔 실수해서 일반 밥을 먹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80% 정도만 실천해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만난 분들 중에서 이 방법을 1년 이상 꾸준히 실천하신 분들은 모두 건강상 큰 개선을 경험하셨어요. 당뇨병이 호전되고 체중이 감소하고 전체적인 활력이 늘어났다고 하시더라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바로 이 작은 실천들이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바꿔 놓을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올해 64세입니다. 제 또래들을 보면 건강 상태가 정말 다양해요. 어떤 분들은 여전히 젊은이 못지않게 활기차게 지내시지만 어떤 분들은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고 계세요. 그 차이가 어디서 나올까요? 대부분 젊었을 때의 생활 습관에서 나옵니다. 특히 식습관은 정말 중요해요. 40대, 50대에 어떻게 먹었느냐가 60대, 70대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지금 당장은 큰 차이를 못 느끼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 차이가 점점 벌어져요. 당뇨병만 해도 그래요. 당뇨병 자체보다 무서운 건 합병증입니다. 망막병증으로 시력을 잃고 신장병으로 투석을 받고 혈관 질환으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이 오는 거죠. 이런 합병증들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라 10년, 20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됩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도 있어요.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식습관을 실천하면 이런 합병증들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거든요. 특히 혈당 관리는 언제 시작해도 늦지 않아요.
저희 연구 결과에 따르면 70대에 시작해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75세에 당뇨 진단을 받으셨어요. 처음엔 이제 나이도 많은데 뭘 해봐야 소용있나 하셨는데 가족들의 권유로 저항성 전분밥을 드시기 시작하셨거든요. 6개월 후 당화혈색소가 9.2%에서 7.1%로 떨어졌어요. 의사 선생님도 깜짝 놀라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분의 변화를 보면서 다시 한번 느꼈어요. 건강한 노년은 선택이라는 것을요. 우리가 오늘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10년 후, 20년 후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건강한 노년이란 단순히 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스스로 걸을 수 있고 혼자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고 가족들과 여행도 다닐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이런 활기찬 노년을 보내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밥 한 그릇이 정말 그렇게 중요할까 싶으시겠지만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만들어내요. 나비 효과라고 하죠? 오늘 밤부터 밥을 시켜서 드시는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방법을 실천하고 있는 분들을 장기간 관찰해 본 결과 정말 놀라운 변화들이 있었어요. 먼저 체중 관리가 쉬워졌다고 하시더라고요. 혈당이 안정되니까 폭식하는 일이 줄어들고 자연스럽게 적정 체중을 유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에너지 레벨도 크게 달라졌어요. 오후 시간에 피로감이 덜하니까 더 활동적으로 지낼 수 있게 되었다고 하시고요. 어떤 분은 요즘 손주들과 놀아주는 게 힘들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혈당이 안정되니까 체력도 좋아진 거죠. 정신적인 변화도 있었어요. 건강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내가 내 건강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전체적으로 삶에 대한 태도가 적극적으로 바뀌더라고요. 저 역시 이 방법을 실천한 지 5년이 되었는데 동년배들에 비해 확실히 건강 상태가 좋아요. 정기 건강검진에서도 모든 수치가 정상 범위에 있고 무엇보다 매일 활기차게 지낼 수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께 더 많은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고 싶어요. 오늘은 밥에 대한 이야기였지만 다음에는 올바른 단백질 섭취법, 건강한 지방 활용법, 그리고 노화를 늦추는 식사법 등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거죠. 오늘 밤부터 밥을 시켜서 드시는 작은 실천, 바로 그것이 건강한 노년을 향한 첫걸음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당부드리고 싶어요. 이 방법이 모든 사람에게 맞는 건 아닐 수 있어요. 개인차가 있고 기존에 앓고 있는 질환이 있으면 의료진과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거든요. 하지만 대부분의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도움이 될 거예요. 제가 40년간 연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적용해 본 결과이니까 자신 있게 권해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응원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밥 한 그릇의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